세월이 좋아져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옛날에는 어처구니 없는 여성 보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처녀가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미혼모들을 우리 사회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따뜻하게 이제는 안아줄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보세요. 우리 엄마 우선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일터. 우리 영화배우도 스캔들 나고 처녀가 애 낳으면 끝장나요. 끝장나죠. 네, 그리고 동료들 없어지고 친구들 없어지고 가족 버리고 가장 불행했던 건 사랑하는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아이 아버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키웠는데 난 지금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시대에서 아주 그냥 마녀 사냥을 했다고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우리 사회가 좀 미혼모들한테, 가여운 미혼모들한테 따뜻하게 좀 좋은 시선으로 봐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아, 예.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 부모 입장에서 김선 씨도 따님이 계시잖아요. 뭐 결혼을 할 남자가 있긴 했는데 먼저 혼전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잔치해 줄 거야. 아. 나는 경사 났다 그럴 거야. 아주 축하해 줄 거예요. 고맙다. 그리고 나중에 걔 팔자가 세가지고 못 사는 건 자기 팔자고. 나는 일단 결혼한 거,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혼내지 않을 거예요. 축하한다. 그리고 너의 선택이다. 되도록이면 나는 낳고 사랑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없어요? 들어오지 않는 남자라도 괜찮아요? 내 딸의 애인이 내가 너무 싫어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신해서 그래도 낳겠다. 그래도 찬성하실 건가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소중하니까요. 저 때만 하더라도 그 남편 애기 아빠 쪽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집안이고 재벌가고 소위 말하는 저는 깡촌 제주도에서 올라온 아주 시골 29의 여자니까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런 모욕을 주더라고요. 우리 집에 뭐 뜯어 먹으려고 뭘 가져가려고 임신했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주 시대에 씨바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아빠도 야 아이 나면은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되고 너랑 네 자식이랑. 그래서 일로 와 열중 샷 이래갖고 다 필요 없어. 너 떠나. 내가 키울게. 그래서 키우는 거예요. 결혼 전에 저도 임신을 했는데요. 결혼 4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인사드리기도 전에 임신이 됐기 때문에 더 황당한 것은 저희 장모님이 태몽을 꾸셨다는 거예요. 태몽을 꾸셨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줄은 모르고. 그러지 모르지 당연히. 언니가 야 너 둘째 가졌니? 언니한테 아무래도 너 둘째 가진 것 같아 갔다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던 거죠. 어머님이 그때 알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장모님께서. 장모님은 이제 저를 처음 보시고 나서는 뭐 황당하시죠. 저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장모님하고. 뭐 집사람하고 차이나 장모님하고 차이나 똑같으니까. 아이고야. 지금도 장모님이 저한테 말씀을 잘 안 놓으세요. 다를 것 같아요. 일단 20대 혼전 임신은 반대고요. 30이 넘어서 나이가 됐는데도 고민하고 있는 남녀는 임신을 해야 결혼을 해요. 왜냐면 제가 최근 5년 동안에 주변에 결혼한 커플들을 연구해보니까 90%가 다 임신을 해서 마음의 결정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남녀가 30이 넘으면 결혼 생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아이가 생기면 운명이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혼전 임신은 반대고요. 30이 넘어서 박수홍 씨는 혼전 임신 괜찮아요. 네, 강력 추천합니다. 아니 근데요. 해가 됐고 또 충분히 서로 간의 어떤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가 임신이 먼저 돼서 결혼하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좋은 혼수가 아닌가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나 또는 그런 생각이 없이 임신을 해서 결국은 서로 잘 어떻게든 어쩔 수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 경우는 이혼으로 또 빨리 많이 나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결혼에 대한 고민이 서로 전혀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조금은 억지스럽게 이제 결혼을 한 경우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피덩이처럼 이렇게 있어도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결혼과 연결지어서 조금 미약한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또 이혼으로도 또 가는 경우가 그럴 많기 경우에는 때문에. 애를 키울 때 나타나는 거죠. 아유,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왼수 같은 자식하고 키우는 애도 낫지. 와이프가 그런 왼수가 말씀하세요? 되고.
저는 복덩이죠. 예.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이어지고 너로 인하여 우리 아빠가 요즘 일이 잘 된다. 부인도 부인도. 부인, 와이프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인도 그래. 제가 심리학을 덜해서 그런지 제 맘 말고는 남의 마음을 아직 모르겠어요. 와이프 마음을 안 느끼는 되게 웃으시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큰애가 이제 제가 처음 2002년도 결혼할 때 제가 29, 아내가 25이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케이스였었죠. 네, 그래서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게 생겨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든 그 당사자들한테는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공포 같은 게 오죠. 공포. 그러니까 그런가 봐. 새 생명이 나의 씨앗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 뱃속에 잉태가 돼 있다라는 그 감사함 앞서서 우리는 아직 결혼 전이다라는 그 현실 때문에 그 밀려오는 중압감이 그거는 뭐 아무도 이건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딱 무릎을 먼저 꿇고 아버지 어머니 아 참 이거 어떡하죠 이거 예? 예,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예,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랬더니 야 빨리 날 잡자 해가지고 나를 잡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식 날짜를 다 잡았으니까 이제 장모님한테 또 찾아갔죠. 그때 가서는 친정 어머니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네.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뭐 이혼율이 그런 부부들이 더 많다 적다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어떻게 접근해서 그거를 어떻게 부모님들한테 알리고 어떻게 선한 구조로 해결하는지를 고민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부 간의 궁합도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가족 간의 궁합도 정말 중요하대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강현재 네. 마담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제 주제는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이혼하게 만든다인데요. 실제 사례는 장모 쪽에서 돈 욕심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 집안도 돈이 없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보면은 돈이 있는 집안이 돈 욕심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딸 하나를 이제 그 딸은 초혼인데 그 남자는 재혼이지만 돈이 많아 실제로 많은데 이제 또 많다는 걸 아시고 적극적으로 오히려 초혼인 딸의 어머니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 남자랑 결혼을 시키시려고 사위한테 엄청 결혼 전에 잘해주고 사위 하면서 해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맙고 감동을 받아서 결혼을 실제로 한 거예요, 급하게. 근데 하고 나서 실제로 사위가 막 보여줄 수 있는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돈을 안 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장모님한테. 그러니까 예, 장모 쪽 처갓집에 뭐 필요한 돈, 자기들 사업할 때 필요한 뭐 몇십억 융통해 달라 뭐 이런 것들 요거를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안 해주니까는 바로 이제 또 완전히 반대로 나서가지고 그 딸과의 결혼을 빨리 이혼시키려고 또 장모가 적극적으로 사위를 괴롭히고 빨리 이혼해내라고 막 그러고 사위 주변을 막 조사하고 다니면서 사위 주변에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막 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해서 또 급하게 이혼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자기 자식, 양쪽 다 자기 자식인데 결혼을 하면 이 두 사람은 자기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린 건데 여전히 어떤 자기들에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받거나 뭔가를 관여하고 간섭하고 할 어떤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 여성분들, 그러니까 시어머니, 처가 장모님들. 결혼을 시키는 그 자녀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결혼 생활에 해가 되는 부모가 되실 건지 아니면 정말 둘이 싸웠을 때도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각오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각오를 하시고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장모짜리가 옛날 기생애미들이 딸 팔아서 그렇게 그냥 용돈 받고 그럽디다. 맛있는 거 쓰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해서 그래요. 진짜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기대할 필요 없고 결혼을 시킨다, 내보낸다라고 생각하고 독립을 시켜줘야지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장모님과 갈등 없었어요? 이 나이 차이 저는 안 나고. 아무 갈등이 없는 게 서로 어렵거든. 장모님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시 돌아가는 그러는 처지에. 네. 그래도 우리 둘째 낳았을 때 6개월 동안 오셔가지고 우리 둘째를 키워주셨어요. 시대
문화와 조금은 다른 것 때문에 불편 겪으신 건 없으세요? 불편 정도가 아니라 뭐 저는 완전히 이건 테러인지 공습인지 뭐 대명사시죠? 이런 생각을 하루도 안 해본 적이 없었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저희 시댁은 아주 학자 같은 집이고 그야말로 우리나라 청장을 잡수는 집이고요. 우리 친정은 바다에다가 진간장에다가 그 커피를 드시는 집 문화고. 그러니까 이제 시댁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다른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제가 그냥 쌍스러우신 거죠. 저는 눈뜨면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버님 주무셨어요? 어디 가면 아버님 노래해보세요. 어머니 노래해보세요. 막 이러니까. 아버님 노래. 네, 가는 동안에 이제 저희는 가면 차 타고 가면서 노래하잖아. 애들 보고도 엄마 아버지 노래해보라고 그러고 뭐 노래하니까 저는 이제 또 가만히 가시니까 하던 버릇대로 어머니 노래해보세요. 그러면 또 어머니가 얘가 무슨 소리 하니까 그럼 어머니는 안 하시나 보고 그럼 아버님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렇게 그게 사실은 굉장한 문화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안 하시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노래. 이제 그런데 나중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사실은 아버님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가 노래 안 하니? 이제 이렇게 돼 갔었죠. 그런데 저는 그 갈등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결혼이라는 게 시댁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 좋지 않은 관계라고 보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저는 그걸 반드시 화합한 어떤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가서 원형 탈모도 오고 애도 유산을 하고 별 어려운 걸 다 겪었지만 그냥 거기서 견뎌보는 게 이기는 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면 자식이 결혼 면허를 가져갈 게 아니라 부모가 시어머니, 장인, 장모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면허를 받아야 되겠네요. 부모 교육이 먼저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네.